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인삼 볼게요. 인삼. 여러분,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인삼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중에 기본과정 가시면 인삼 뭔가 좀 그래요. 네. 학습이 진행되다 보면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인삼 품목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에요. 지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요, 어떤 계산 문제 풀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인삼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인삼은 이런 특성이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런 공식이 나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진행할게요. 하나씩 살펴보죠. 특정위험 보장 밭작물로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네. 보험의 목적은 인삼 딸랑 하나죠. 네. 인삼 한 품목. 그런데 이 보장 방식에는 작물은 하나지만 시설이 있어요. 해가림 시설. 자, 인삼도 나중에 암기하셔도 되지만 1형과 2형으로 나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봄에 가입하느냐, 가을에 가입하느냐 이 차이예요. 네, 그렇구나. 해가림 시설 주계약이에요. 전부 다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포도, 대추, 참달의 비가림 시설 주계약이듯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자, 비가림 시설은 시설만 또는 작물만 따로 가입할 수 있었어요. 농작물, 비가림 시설 각각 부보장 특약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인삼은 안 그래요. 해가림 시설 없이 인삼만 가입 불가능해요. 작물만 안 돼요. 그러면 시설만은 따로 가입 가능하냐고요? 이론서엔 없는 내용인데 NH에 확인해 보니까 해가림 시설만은 단독으로 가입 가능하대요. 없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해가림 없이 인삼만은 안 되는구나. 그거 보시고, 자, 보상하는 재해 특정 위험이죠. 특정 위험. 특정 몇 개? 8개. 적종은 특정 7개. 복분자 무화과는 특정 2개. 특정 위험은 이게 다예요. 암기하셨죠? 네, 강태우 씨네 집에 폭침도 있었고 폭냉도 있었대요. 폭침과 폭냉. 종류는 다 암기하셨을 것이고 특정한 담보 조건을 충족해야겠죠. 담보 조건. 우리 적종의 적과 종료 후 특정 7종과 복분자 무화과의 특정 2종은 담보 조건이 일치했어요. 그런데 인삼은 일치하지 않아요. 아주 살짝 다릅니다. 한번 쭉 살펴볼까요? 살펴보시기 전에 해가림 시설. 우리 시설은 나중에 묶어서 하겠지만 기본에서 더 자세히 할 거고 시설 중에 화재를 주계약에서 보장해줘요. 해가림 시설. 비가림하고 농업용 시설물은 화재는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 대상이 돼요. 이 친구는 화재가 주계약이구나. 그 얘기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라는 얘기예요.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고 특약으로 보상하는 비가림이나 농업용 시설물, 원예시설 쪽에 화재 사고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아요. 나중에 기본에서 하셔도 되시는 내용. 네. 하지만 지금 인삼 작물하는 시간이니까 8개 종류와 담보 조건은 지금 단계에서 기초 입문 단계에서 하셔야 합니다. 자, 적종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쭉 훑어보시면 태풍. 적종은 뭔가 길었어요. 한 2-3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집중호 2-3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자, 기상청 조건. 물론 여기 기상청에서 특보가 발령할 때 이것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청, 기상관측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상청 또는 기상관측소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죠. 적종이나 복분자 무화과는 관측소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인삼은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농금원 이론서가 전년도 12월 약관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9회 시험이 실시된 2023년도 농금원 이론서는 2022년도에 12월까지의 약관을 기반으로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인삼 특정 8종의 담보 조건에 적종, 복분자 모아가 똑같이 기상청, 기상관측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가 됐어요. 과거에는 없었다가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구해 대비 농금원 이론서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23년도 12월 기준으로 24년도 농금원 이론서 10회 대비 이론서가 나오겠죠?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태풍, 집중호우 이런데 기상청, 기상관측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약관에는. 그렇지만 실제 농금원 이론서 24년도 10회 대비 농금원 이론서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체크만 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주로 보시는 학습 자료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24년도 3월이나 4월에 농금원 이론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쭉 읽어보시고 여기 뭐 14m/s 이상 동일하죠? 우박은 특별할 거 없고요. 집중호우 24시간. 적종, 복분자 무화과는 12시간이에요. 누적 강수량 80은 동일하고요. 자, 인삼은 무조건 24시간이에요. 24시간. 폭설 볼까요? 폭설 24시간. 신적설량이 눈 쌓인 게 5cm 이상. 자, 폭염 볼게요. 적종에는 폭염은 따로 재해가 아니었죠? 대신 그쵸, 일소 피해의 담보 조건이었어요. 폭염으로 인해 일소가 발생해야 하고 그때의 폭염은 이런 조건이어야 한다. 적종은. 근데 여기는 아예 폭염이 그냥 따로 재해로 나와 있죠. 적종의 담보 조건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33도, 연속 2일 이상, 연속. 이렇게 살짝 뭐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잎에 육안으로 보이는 증상이 50% 이상 있어야 한다는 거. 자, 침수 피해 볼까요? 침수. 인삼 농지의 다량의 물. 근데 그 물이 어느 정도의 다량의 물이냐면 고랑 바닥으로부터 최소 15cm 이상 돼야지. 그래서 상면이 물에 잠겨야지. 상면, 두둑. 여기가 물에 잠겨야지 다량의 물인 거예요. 그래서 침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5cm 이상은 인삼의 인수제한 목적물 가시잖아요. 인수제한 목적물. 거기 보시면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이면 인수제한으로 돼 있어요. 보상하는 재해 담보 조건과 인수제한 연결지어서 한번 보시고 화재, 폭설 넘어가고요. 24시간이구나. 냉해. 출하 및 전엽기 중에 최저기온 이거 0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 0도 아니에요 하는데 0도면 빈결점이잖아요. 그럼 얼어버리죠. 그건 동상해예요. 냉해 증상은 얼면 안 돼요. 여러분. 0.5도 육안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 아까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 들어간 증상 있었죠? 눈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근데 여러분 24년도 농금원 이론서가 나올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약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출하 및 전엽기 해놓고 4, 5월 중해가 아니라 4, 5월 한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출하 및 전엽기, 싹이 트고 잎이 펼쳐지는 그 시간 4, 5월 살짝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살짝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뀐 약관에 의하면 4, 5월 여기 살짝 벗어난 기간에 있었던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 5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다른 거는 막 기상청 조건 이런 거는 눈에 띄니까 확인하시는데 그런 거 놓치실까 봐 말씀드렸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특정위험 8종을 보장한대요. 그래서 타이틀이 특정위험 보장 받장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뭔가 아쉽잖아요. 보장 방식 이름이 뭔가 아쉽잖아요. 종합위험으로 인한 수확의 감소. 무슨 위험으로 인한 무엇을 보상. 항상 두 가지가 보장 방식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특정 위험으로 인한 무엇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게 안 써 있어요. 인삼은 무슨 보장 방식일까요? 인삼은
인삼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근데 왜 보장 방식 이름에 특정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인삼 밭작물 이렇게 안 돼 있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여러분, 수확감소 보장 우리 그동안에 포복자도 했었고 논밭작물 많이 했었죠. 오늘 인삼 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거 뭐 평수매평이니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도 한번 볼게요. 인삼 같이 하면서 일단 수확감소 보장의 가장 핵심 개념 뭐죠? 하나만 딱 들어라 그러면? 그쵸?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죠? 네, 평년 수확량이에요. 평년 수확량이 있어야 가입 수확량을 결정해서 가입 금액을 산정하죠. 그래야 뭐 보험료 뭐 쭉쭉쭉 나오죠. 우리 상관관계 했었어요. 평년 수확량이 있어야 피해를 산출하죠. 평수미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평년 수확량 용어의 정의였어요. 자, 인삼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다. 그럼 인삼 평년 수확량 있겠네요? 있어야 이게 가능하니까요. 아니요. 인삼은 평년 수확량이 없어요. 아니, 평년 수확량 없이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피해를 산출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일까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면서? 자, 우리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 상품 운영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좀 다른 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쭉 보장 기간이 진행이 돼요. 보장 종기가 대부분의 품목이 뭐죠? 수확기 종료 시점, 그쵸? 농작물 재해보험의 수확감소 보장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품목은요, 작기가 1년 이내예요. 이에 맞춰서 보험 기간이 정해지겠죠. 가입하고 쭉 가요. 수확기 종료 시점, 이게 1년 이내라고요. 다음 해가 됐어요? 다시 가입. 자, 재해가 발생했어요? 가입했어요? 재해가 왔네요. 재해가 왔네요. 아직 수확량 확인이 안 되죠?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까지 기다려요. 언제? 수확 개시 시점, 수확 직전까지. 자, 최종 수확량이 확인됐어요. 평년 수확량 대비 얼마 감소했구나. 수확기가 끝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요. 수확기 종료 후 보험금을 지급해요. 뭐 이론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냥 참고 삼아. 네. 계약 소멸돼요. 다음에 다시 가입. 작기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은요, 1년짜리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1년짜리. 다음에 다시 가입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단기 소멸성 보험이에요. 물론 일부 품목은 1년보다도 더 적은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개월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우리 이론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1년짜리구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 인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삼.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인삼 관련 용어. 그렇죠. 6년근 홍삼. 우리나라 재배되는 인삼의 상당수는 6년근을 위해서, 6년근을 재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작기가 6년이란 얘기예요. 백삼, 4, 5년근, 삼계탕63, 최소 3년근. 작기가 1년이 아니에요. 수확감소 보장의 사이클로 볼까요? 가입했어요. 쭉 가요. 최종 수확이 가능한 시기,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죠? 만약에 6년근 재배농가라면 6년째 돼야 가능하잖아요. 제가 수확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포복자 OD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피해를 반영하고 계약자가 거두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수확량. 그쵸? 1년짜리는 예를 들어 감자, 수확 직전, 이제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됐구나. 수확량 조사 적기가 그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인삼은 6년근 홍삼을 재배해요? 6년이 지나야 인삼의 판매 가능한 6년근이 수확량이 조사가 될 수 있네요. 어떡하죠? 농작물 재해보험은 1년짜리라는데? 6년짜리 보험을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보험을 6년짜리로.
저 103이에요. 103 농가예요. 그러면 4년짜리, 5년짜리로. 근데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냥 기본적으로 1년이라 보시면 돼요.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1년짜리.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삼은 특이한 품목입니다. 독특합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작기, 그냥 6년근으로만 해볼게요. 6년근 작기를 1년짜리 보험 상품으로 만들다 보니 6년짜리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1년 안에 우겨 넣다 보니 나쁜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 네.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구나. 좋아요. 우리 사이클을 한번 봤어요. 사이클. 자, 이번엔 여러분 수확감소 보장 방식 어떤 농가의 예를 들어볼게요. A 농가가 있는데 농지가 2,000제곱미터예요. 올해 이 농지에는요 5,000kg이 기대가 된대요. 이게 뭐죠? 평년 수확량. 자, 이 5,000kg은 농지의 일부에 기대되는 수확량인가요? 아니면 2번 농지 전체에 기대되는 수확량인가요? 농지 전체에 2,000에 기대되는 수확량이잖아요. 그쵸? 오케이. 가입했어요. 쭉 갔어요. 제가 왔어요. 최종 수확량 확인. 이제부터 최종 수확량이라 함은 거둬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의 수확량인 거예요. 작물 상태. 최종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수확 직전에 조사를 했어요. 이때 발생해도 기다려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수확 직전까지. 수확량 조사를 통해 나온 조사 수확량이 예를 들어 3,000kg이에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피해율은 5,000, 마이너스 3,000, 미보상 비율이 없다고 쳐요. 나누기 5,000. 보험금 나오죠? 카피자 데이 보험금 나와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수확 직전에 농지를 조사했겠죠? 조사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자, 수확 직전에 조사한 농지는 몇 제곱미터? 조사 대상 면적 몇 제곱미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실수탁이 하나도 안 주어졌는데 지금 실제 경작 면적 2,000만 주어졌는데 여러분 수확 직전에 여러분들께서 평가 나가셔서 조사해야 되는 조사 대상 면적은요 2,000제곱미터예요. 이게 뭔 소리야? 2,000은 실제 경작 면적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경작 면적. 근데 우리는 분명히 수, 타, 미, 기 배우셨어요?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 면적을 산출해서 그 면적의 수확량을 조사한 거잖아요. 기타미 보험회사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추가해주고 두 덩어리더라. 기억나시죠? 근데 왜 수확 직전에 조사 대상 면적이 아니라 2,000을 조사한대요? 왜 실제 경작 면적을 조사한대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이 조사해야 되는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이에요. 근데 기수확했대잖아요. 작물이 없어요. 뭘 가서 피해가 얼마니 뭘 이걸 조사해요. 타작물 미보상 무슨 피해가 있어도 회사에서 인정 안 해주는 면적이잖아요. 왜 조사해요? 가서 왜 함수율 재고 왜 몇 퍼센트 피해용이니 왜 조사해요? 수확불능 작물이 죽었대잖아요. 100% 피해잖아요. 왜 조사해요? 빠진 만큼의 피해는 조사 대상 면적이 줄어드니까 수확량이 줄어들고 수확 감소량이 커지니까 피해율에 반영되는 거죠. 보험금 지급되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내가 원래 조사해야 되는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수타미기는 이 의미예요. 됐죠? 지금 뭐 하는 거죠? 수확 직전에 조사 수확량을 조사하는 것은 농지 전체구나. 전체 면적을 조사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왜 농지 전체를 조사해요?
왜 농지 전체를 수확 직전에 수확량 조사를 하냐고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농지 전체가 피해 면적이기 때문에. 자, 제가 수확감소부장 평수미평 기계적으로 보지 말고 다른 면에서 좀 봅시다. 이거예요. 원래 2000제곱미터 전체에 기대되는 수확량, 전체 면적에 피해가 와서 전체 면적을 조사해서 전체 면적에서 조사한 수확량, 최종 수확량. 그러면 이 피해율은 전체 면적에 대한 피해율. 그쵸?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에 이게 녹아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다 전체 면적에 대한 거구나. 즉, 곱하기, 우린 지금까지 여기서 여기만 했지만 곱하기 뒤에 전체 면적 중에, 전체 면적이라는 없는 용어로 쓸게요. 전체 면적 중에 전체 면적이 피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2000) 중에 2000이 피해가 있다고 본 거예요. 피해 면적 비율을 적용한 거예요. 실제 경작 면적분의 실제 경작 면적이든 재배 면적분의 재배 면적이든 평년 수확량 평수미평 요 공식 뒤에는요 약분해서 1.0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리하면 전체에 대한 기대 수확량, 최종 수확량, 전체의 피해율. 아, 전체를 피해 면적으로 보는구나. 뒤에는 곱하기 1.0, 피해 면적 비율 100%가 생략돼 있는 거구나. 쓰나 마나니까 안 쓴 것뿐이에요. 됐죠?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확감소 보장이에요. 그러면 인삼 한번 볼까요? 인삼. 자, 올해 얼마가 기대됩니다. 나올 수 있나요? 평년 수확량 올해. 그러면 올해는 이만큼, 작년에는 뭐 4,500, 내년에는 뭐 5,500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즉 평년 수확량은 매해 산출되잖아요. 인삼은 작기가 6년이래요. 작기가 1년 끝나는 데는 여기 평년 수확량 산출 가입, 그 다음에 다시 평년 수확량 산출 가입, 작기가 6년이에요. 올해 기대되는 수확량, 수확량이 뭐라고요? 피해 반영해서 이제 최종 걷어서 판매하면 되는 거. 6년짜리는 6년 지나야 수확량이 나와요. 기대 수확량도 6년이 돼야 나오겠죠. 계산이 산출되겠죠. 그 다음 작기에 대한 기대 수확량이. 안 나와요. 그럼 인삼은 어떻게? 수확감소라면서요. 올해 기대되는 수확량이 아니래요. 대신 연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2년근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2년에서 5년까지. 그럼 예를 들어 4년근이라 해볼까요? 4년근. 아, 연근별로. 올해가 아니라 연근별로. 됐죠? 그럼 농지 전체에 기대되는 수확량? 아니요. 연근별로 이 정도의 수확량이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 있어요. 4년근이면 0.71일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4년근이면 제곱미터당 0.71이 기준입니다.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 있어요. 다시 올해 농지 전체에 기대되는 수확량이 아니라 연근별로 제곱미터당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 있어요. 왜 제곱미터당이냐고요? 이거 우리가 산출 안 하거든요. 전문기관, 인삼특작부, 인삼연구기관에서 다 산출해놨어요. 그러면 전국의 농지에 대입을 하려면 내 농지 몰라요. 인삼 전문기관에선. 전국의 농지에 대입을 하려면 제곱미터당 이만큼이 기준입니다. 농지 전체 제곱미터당 올해 대신 연근별. 여러분 이거 나중에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여기서 수확량은 이제 다 커서 판매 직전 그 상태 얼만큼 거둘 것인가. 근데 4년근이면 만약에 지금 6년근 재배 농지를 예를 들어 하고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힘든 거예요. 약간의 미묘한 용어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 수학감소 보장에서의 말하는 평년 수확량 또는 조사 수확량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대로 다 커가지고 이제 걷어서 판매하면 되는 얼만큼 판매하면 되는지 그 수확량이에요. 다 있고 다 큰 거. 그런데 이제부터 인삼에 있어서의 수확량은요. 그게 아니라 그냥 멀쩡한 거. 4년근일 때 제곱미터당 0.71의 멀쩡한 인삼이 있는 게 정상이다. 기준이다. 판매 상태, 판매 가능한 6년근 상태는 아직 안 됐지만 3년근일 땐 몇 킬로그램이 제곱미터당 멀쩡한 게 있는 게 기준이다. 그냥 멀쩡한 거. 약간의 의미 차이 아시겠어요? 평년 수확량, 조사 수확량과 인삼에 있어서의 수확량의 약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됐죠? 피해 없이 멀쩡한 거.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가입했어요. 쭉 가요. 지금 이제 4년근 차예요. 재해가 발생했어요. 자, 이제 2단계 됐으니까 재해가 발생했어요. 수확감소 보장 어떻게 됐죠? 수확량 확인이 가능할 때까지. 즉, 다 크고 다 익어서 판매되는 수확량이 얼마나 되지 확인이 가능한 시점, 수확 개시 시점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수확 직전에 조사하잖아요. 그쵸? 근데 인삼은 어차피 이때 인삼에서의 수확량은 판매 상태 6년근 안 지나. 6년근일 때의 수확량을 알려면 6년이 지나야 되니까 이때는 그냥 멀쩡한 거 뭐하러 기다려요? 바로바로 나가요. 사고 발생했어요? 바로 나가요. 2차 사고 발생했어요? 바로 나가요. 즉시 조사를 해요. 즉시. 바로. 사고마다. 3번 발생했어요? 1년 보험 기간 내에, 작기가 아니라 1년 보험 기간 내에 3번 발생했어요? 3번 조사해요. 3번 조사해서 딱 그만큼의 피해만. 딱 그만큼의 보험금. 이해되시죠? 나가서 수확량 조사를 한다라는 게 최종 판매 가능한 수확량이 얼마나 될까가 아니라 4년근일 때 0.71이 제곱미터당이 멀쩡한데 지금 재해가 왔으니까 멀쩡한 게 얼마나 있을까? 조사해봤더니 0.4래요. 제곱미터당. 0.4kg.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뭐 녹아내린 거, 침수돼서 썩은 거 다 빼고 멀쩡한 거. 이게 인삼의 수확량이에요. 됐죠? 수확량 용어의 미묘한 차이. 자, 조사했어요. 즉시. 바로바로. 딱 그만큼의 피해만. 조사했더니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0.4kg이 나왔대요. 4kg. 자, 인삼에 있어서의 수확 감소가 이거예요. 연금별 기준 수확량 대비 실제 얼마니 미보상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죠. 미보상 감소량 계산하는 거 똑같아요. 0.71 마이너스 0.4 조사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똑같아요. 없다 치자고요. 기준 0.71. 이게 인삼의 수확 감소예요. 됐죠? 똑같은 수확 감소지만 5천 마이너스 3천 농지 전체의 기대, 농지 전체의 최종 수확량 제곱미터당 그냥 멀쩡한 양 연금별 대비 제곱미터당 재해 발생해서 멀쩡한 양, 남은 양 수확 감소 다르죠?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확감소 보장, 일반적인 수확감소 보장은 농지 전체를 피해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기대, 전체 얼마 피해, 전체 얼마 수확. 그래서 전체 면적분의 전체 면적, 피해 면적, 면적 비율 100%가 생략된 거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인삼 농지 전체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인삼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1000제곱미터라 쳐요. 원래 인삼은 되게 대규모 농이죠. 네. 근데 그 중에 뭐 한 300제곱미터의 피해가 왔어요. 1차 사고 때. 그럼 뒤에 그냥 평년 수확량 여기 수확감소 보장에 적용하듯이 1000 중에 전체 면적 중에 1000. 그러면 이만큼의 인삼 손해가 원래는 300제곱미터에만 있는데 전체 면적고로 돼버리잖아요. 자, 2차 사고 때 조사 수확량이 0.3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전히 4년근일 테니까 7일이 멀쩡한 게 있어야 되는데 0.3이 있네. 미보상 없다 치고 0.71. 이게 2차 사고 때 인삼의 수학감소 비율이잖아요. 1차 사고의 수학감소 비율. 그럼 2차 사고의 수학감소 비율을, 이 비율을 또다시 농지 전체에 적용하면 피해가 없는 부분에도 계속 피해가 중복되잖아요. 피해가 없는 부분도 피해가 계산되고 기존에 계산했던 지역, 이 면적도 피해 면적도 또다시 피해가 중첩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삼은 뒤에 전체 면적이 1000이야. 그 중에 1차 사고 때 피해 면적이 300이야. 피해 면적 비율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색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반영되지만 일반적인 수학감소 보장은 항상 농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인 거고 인삼은 사고마다 딱 그만큼의 피해. 그럼 피해가 중복되지 않고 피해 없는 면적에 반영되지 않으려면 전체 재배 면적 중에 피해 면적, 이 비율이 반영돼야 돼요. 그래서 인삼의 수학감소 보장은요. 피해율이 이렇게 두 덩어리여야 돼요.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다 해버렸네. 피해율이 두 덩어리여야 돼요. 인삼이 얼만큼 수학 감소했니? 예전에 이것을 인삼의 손해 비율이라 했어요. 지금은 없어진 용어인데 저는 오히려 예전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보여져요. 인삼의 손해 비율 곱하기 피해 면적 비율이라고 했어요. 피해 면적 비율. 이게 인삼 손해와 피해 면적 비율이 두 덩어리가 인삼의 최종 피해율이구나. 나타내는 더 좋은 용어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 우리가 이해하시는 거는 일반 수학감소 보장과 인삼의 차이점. 그리고 일반 수학감소 보장에서는 이런 게 녹아 있는 거구나. 우리 기본과정 가셔선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인문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인삼에 있어서의 수확량이란 판매 가능한 시점 다 크고 다 자란 게 아니라 그냥 멀쩡한 거. 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재 볼게요. 이래서 인삼은 좀 특이한 게 있구나. 자,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 감소가 아닌 연금별 기준 수확량, 기관에서 다 산출해 놓은 대비 수확량의 감소. 근데 이때 수확량은 그냥 멀쩡한 거. 여기에 피해 면적의 비율을 적용한다. 왜? 그때 조사하는데 피해 반영하는데 이거 적용 안 하면 전체 농지 피해로 항상 나오니까. 이만큼의 인삼 손해 비율이 항상 전체 면적 비율로 나오니까 적용해야 한다. 됐죠? 오케이. 자, 또 다른 인삼의 핵심 개념 볼게요. 여러분, 지금 또 다른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요 전 단계까지 스탑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보상 한도에 있어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개념이다? 일단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어디서 나오냐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요. 우리가 다음 강인가요 할 그 생산비 노지, 고추, 브로콜리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에서 나와요. 고추, 브로콜리, 인삼과 똑같이 보험금을 여러 차례 지급해요. 사고마다 조사해서 그때그때의 손해를 반영해서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해요. 자, 그러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 별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자기부담 비율이 10%예요. 보험금 여러 차례 지급한다 그랬죠? 고추, 브로콜리. 1차 사고 때 피해율이 예를 들어 뭐 20%예요. 보험금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도 보험금 다 가피이자거든요.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20%에서 10% 자기 빼고 100만 원. 1차. 자, 두 번째 사고, 2차 사고 났어요. 피해율이 예를 들어 뭐 50%예요. 가피자 1000만 원 곱하기 0.5 마이너스 자기 하지 말고 이 앞에를 기지급이 100이 있죠? 이걸 뺀 나머지 이걸 뺀 잔존 이게 잔존 가입 금액이에요.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보험금이 360만 원 되겠네요. 3차 사고 있죠? 3차 사고 피해율이 만약에 뭐 70%라 쳐요. 가입금액 1000만 원, 가피자지 10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0.7 마이너스 자기 0.1 아니고 1000에서 기지급의 총 합계 460을 뺀 540 곱하기 이게 잔존보험 가입금액이에요. 여러분 일단 잔존보험 가입금액 뭔지 아셨어요? 오케이?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고추 브로콜리를 지금 잠깐 미리 맛보는데 왜 보험금 여러 차례 지급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쵸, 감 잡으셨잖아요. 이쯤 되면 다 감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 보험금은 항상 지급 한도가 뭐예요? 가입금액의 100%지만 자기 차감했잖아요. 그쵸? 보험금은 항상 지급 한도가 이거예요. 근데 이 지급 한도라는 거를 건건이도 있지만 수학감소처럼 한 번만 지급하면 이거 한 번만 계산하면 되지만 이렇게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건건이 다 저 한도 내에 들어와야 돼요. 건건이도 들어와야 되고 총액도 들어와야 돼요. 결국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기간 전체 가입한 거 그거 못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차감하고. 건건이도 되지만 왜 다음에 2차, 3차 있을 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건건이도 한도, 보험계약 전체 기간의 합산도 한도. 즉 앞에를 자꾸 차감해서 줄여가는 거는 이거 한도 못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가입금액에서 자기를 차감한 만큼 이 한도를 못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입금액 앞에를 바꾸는 거예요. 숫자를. 이게 잔존보험 가입금액이에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근데 인삼은 잔존보험 가입금액이래요? 인삼은 잔존보험 가입금액 아니에요. 보상 한도에 있어서 잔존 가입금액의 개념이래. 이건 또 뭔 소리야? 인삼은 자 2차 이상의 사고 시 계산된 보험금에서 기지급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이 내용인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것처럼 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가입 자기부담 비율 10%. 자 1차 사고 났어요. 피해율이 20%라 할게요. 인삼 보험금 가피자거든요. 그럼 가입금액 10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0.1 100만 원. 오케이. 인삼 여러 차례 지급한다고 지금 조금 전에 했죠. 사고마다 계산. 오케이. 자, 두 번째 피해율 50%였나요? 아까 50%. 자, 가피자 1000만 원 곱하기 0.5 마이너스 0. 자기 1. 아까 고추 브로콜리는 총 보상 한도를 넘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를 바꿨죠. 1000을 100 뺀 나머지 잔존 900으로 바꿨죠. 그쵸? 고추 브로콜리 잔존 보험가입 금액은 그거예요. 근데 인삼은 똑같이 보험금을 여러 차례 지급하지만 이렇게 안 해요. 계산하면 400이에요. 어라?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면 여러 차례 지급하는데 사고가 몇 차례 날지 모르고 피해율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이게 반복되면 한도 초과하겠네요? 아까는 한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자리를 바꿨잖아요. 기지급을 차감했잖아요. 근데 인삼은 왜 차감하지 않죠? 왜 잔존을 안 쓰죠? 자, 인삼은 앞에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1000이에요. 계산된 400에서 기지급 100을 빼요. 특이하죠? 2차 이상의 사고는 계산된 보험금과 400, 최종 지급 보험금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자, 만약에 3차 사고 났어요. 피해율이 70%예요. 앞에 안 바뀌어요. 1000 그대로. 잔존 아니에요. 0.7 마이너스 0.1. 그러면 계산된 건 600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기지급 100, 300, 400을 빼요. 그러면 지급은 얼마? 200. 계산된 보험금과 지급 보험금이 달라요. 자, 이게 계속 중첩되다 보면 사고가 쌓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지급되는 보험금이
피해율이 아무리 많아도 점점 줄어들어요. 왜? 빼지는 게 많아지잖아요. 기지급을 차감하다 보면 총액을 결국 지급하는 건 적어져요. 아, 이런 방법으로 이걸 못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구나. 즉, 정리하면 고추, 브로콜리의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든 앞자리를 바꾸는 거든 인삼은 그냥 앞은 그대로 두고 뒤에를 빼는 거든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할 때 최대 지급 한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인삼의 좀 잘못된 피해율 산정식 중에 하나예요. 그거 이제 기본 과정 가셔서 보시고 지금은 인삼은 보험금을 여러 차례 사고면 계산된 거에서 빼고 지급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인삼 이렇게 지급하는 거 알았어요. 2차 이상 사고 시 빼고 지급하는 거. 그리고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뭔지도 알았어요. 근데 이 개념은 뭐예요? 보상 한도에 있어서 이 개념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거는 농구만 이론에는 사실 없는데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 기초입문에서 하는 거예요. 약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째 이상의 사고일 때는 그 보상 한도가 가입 금액에서 자기랑 기지급을 차감한 거래요. 즉, 아까 1차 사고 때 100만 원 지급이 있었어요. 기지급 보험금. 자, 2차 사고 때 보험금을 계산하기 전에 보상 한도를 먼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가입 금액 1000만 원. 자기부담금, 아까 자기부담 비율 10%였죠? 100만 원. 기지급 1차 100만 원 있죠?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2차 사고의 보험금은 800만 원을 넘어설 수가 없구나. 이게 여러분이 계산하기 전에 먼저 습관을 들이시면 되게 좋아요. 실수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자, 가입 금액에서 계속 차감하죠? 그래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 한도, 2차 사고의 보상 한도를 계산할 때 가입 금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기지급을 자기부담금도 차감하고 그래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자, 포인트. 첫 번째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무엇인지 인삼 기초입문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러시겠네요.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한 두세 번 돌려보세요. 두 번째, 인삼은 근데 잔존으로 안 하는구나. 앞자리 보험 가입 금액은 그대로 두는구나. 대신 계산된 것과 지급된 것이 다르구나. 인삼의 계산 방법 여러 다중사고일 때.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고 계산하기 전에 보상 한도를 체크해 두는 습관이 있으면 좋구나. 실수하지 않겠구나. 왜? 계산된 게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잘라야 되니까. 습관. 됐죠? 자, 그러면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아닌 보상 한도에 있어서의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개념이다. 오케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보험금 계산하실 때, 죄송합니다. 보험금 계산하실 때 요 앞자리 요거 잔존으로 숫자 바꾸시면 안 됩니다. 고추 브로콜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넘어설게요. 자, 인수 관련 수확량. 인삼의 인수 관련 수확량 볼게요. 여러분, 인삼 막 머리에 지진 나시죠? 근데 지금 기초입문 단계에서는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익혀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없이 나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인삼 기준 수확량, 지금 수확량 조사 적기가 아닌데, 인삼 수확량 조사 적기부터 막 의문이 드시는 거예요. 찜찜함을 계속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록색 칠판이었을 때 그 설명드린 거 한 2번 정도 돌려보시면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뒤에 피해 면적 비율을 왜 적용하는지. 평년 수확량의 수확감소 보장의 평수 미평은 뒤에 1.0이 생략된 거구나. 농지 전체의 개념 이런 거 지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인삼. 인수 관련 수확량. 우리가 아는 거 나왔네요. 표준, 평년, 가입. 뭐 평년을 안 한다면서요. 그쵸? 우리한테 표준은 이 친구를 위한 도구였잖아요. 가입 다 필요 없어요.
인삼의 인수 관련 수확량은 딱 하나. 앞에 생략돼 있죠? 연근별. 이 연근일 땐 제곱미터당 멀쩡한 게 몇 킬로가 있어야 된다. 전문기관에서 다 산출해 놓고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려면 제곱미터당. 제시가 돼요. 설마 이거 농구먼 이론서에 표가 있긴 한데 이걸 암기해서 풀라는 문제 나오면 또 나쁜 문제죠. 네. 우선순위 정해놓으시고 기본 과정에서도. 자, 그러면 인삼은 도대체 가입 수확량이 없으면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할까? 아까 제가 초록색 칠판이었을 때 평년 수확량, 첫 번째 가입 금액, 두 번째 피해율.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떡하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율은 봤잖아요. 아, 보장 방식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가입 금액은 여기 나오네요. 평년 수확량의 일정 비율 곱하기 가격이 아니라 재배 면적 곱하기 연금별 보상자에는 괄호 쳐놓으셔도 돼요. 가액 또는 보상가액. 이게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이래요. 이 연금별 보상가액의 항목을 쭉 보면요. 일종의 생산비예요.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 3년근, 4년근 각각의 연근까지 얼만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근데 일종의 생산비, 즉 포괄적인 의미. 우리가 다음 강부터 할 생산비 보장의 생산비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더 포괄적이에요. 주로 항목을 보면 해가림 시설 설치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의미는 뭐죠? 인삼 농지 10,000제곱미터래요. 3년근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이 들어간대요. 아, 재배 면적에 3년근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총 비용이구나. 총 생산비구나. 아까 인삼의 보험금 공식 가피자였죠. 그쵸? 여기에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가 들어간대요. 보상 가액이라 할게요. 보장 생산비가 아니라 보상 가액이 들어간대요. 이 재배 면적에 들어간 총 넓은 의미의 생산비 중에 피해율만큼 보험금 지급하는구나. 인삼 되게 독특한 수확감소 보장이라 그랬잖아요. 기준 수확량 대비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기 때문에 수확감소 맞아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조사해서 딱 그만큼의 피해만 피해율을 산정하는 거. 생산비 보장의 특징이에요. 보험금 여러 차례 지급하는 거. 피해 면적 비율 그때 반영해야 되니까 피해 중첩되지 않으려면 피해 면적 비율 반영하는 거 전부 생산비 보장의 특징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도 포괄적인 생산비 중에 피해 입은 만큼 자기 부담 빼고, 즉 인삼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특정 위험, 수확 감소, 앤드 생산비 보장 방식이에요. 뒤에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빼버리고 특정 위험 보장 방식 받장물 해놓는 거죠. 감 잡으셨죠? 네, 다음 볼게요. 인삼의 가입 금액은 저렇게 하는구나. 자, 그럼 보험금 산정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를 쭉 볼 텐데, 제가 지금 앞에서 한 얘기 치고는 2권에 인삼 조사 방법 보시잖아요. 해가림 빼고 인삼 작물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어? 개념 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자, 볼게요. 일단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건 뭐 해요. 네, 보상하는 제의로 인한 피해 맞는지 확인하고, 추가 조사. 이름 자체가 수확량 조사예요. 하지만 이때의 수확량은 뭐다? 판매 가능한 상태의 수확량 얼만큼, 이게 아니라 제곱미터당 얼만큼 멸종하니? 연금별로 네,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수확량 조사 해야 된다 판단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상하는 제 특정 8종 담보조건 맞는지 확인하고, 냉해 아까 막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이런 거 있었죠.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이때 수확량 조사 적기도 이제 다 크고 다 익었나? 이게 아니라고요. 이 연근에 알맞은 상태이고 지금 조사해도 되는 적기인가? 요거예요. 요거. 용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농구먼 이론서가 어떻게 쓰여있어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확량 조사. 우리 얘도 밭작물이잖아요. 그쵸? 얘란다. 인삼도 밭작물이잖아요. 그쵸? 밭작물, 논작물 기본이 뭐였죠?
나무조사? 면적조사. 면적조사. 인삼은 면적조사 안 하냐고요? 해요. 하는데 역시 독특하게 실제 경작 면적 이런 거 조사하지 않고요. 칸수와 칸 넓이를 조사해요. 해가림 시설. 딱딱 칸으로. 우리 지나가면서 어디 뭐 고속도로 국변이나 이런 데 보시지 않았어요? 검은색으로 딱 뒤집혀 그 천이 있고, 네. 전체 칸수, 전체 칸 넓이를 조사해요. 전체 칸수는 사실 계약자한테 묻는 방법, 원장에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면적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원장에 있거나 면적 측정기로 하면 나오겠죠. 칸 넓이를 조사했더니 한 칸당 2제곱미터래요. 그럼 전체 칸수 이런 식으로도 조사할 수가 있겠죠. 500칸이구나 이렇게. 자, 칸 넓이 조사가 핵심인데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고랑 별거 아니에요. 가로 세로에 항상 그쵸. 면적 조사 똑같은 거. 지주목 간격 인삼 그 해가림 시설에 지주목 간격 두둑폭 고랑폭 계속 하잖아요. 두둑 고랑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 세로. 자, 인삼 작물이든 해가림이든 여러분이 인삼 문제를 딱 맞닥뜨렸는데 난 알고 있는데 문득 생각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물꼬를 탁 트는 게 필요하잖아요. 해가림 칸 넓이 먼저 계산하세요. 칸 넓이 계산하다 보면 이제 다 떠오릅니다. 아시겠죠? 칸 넓이 가로 세로 오케이. 자, 예시 볼까요? 지주목이 1m. 우린 미터 단위죠. 두둑폭, 고랑폭 합쳐야죠? 0.9. 그러면 칸 넓이가 0.9제곱미터. 밭작물의 면적 조사하고 똑같아요. 네. 자, 만약에 칸 넓이가 예를 들어 3제곱미터로 조사가 됐는데 칸수가 100칸이래요. 면적으로는 300제곱미터예요. 면적 조사인 거예요. 면적 조사. 자, 면적 조사, 즉 칸 넓이 조사, 칸수 조사 끝났으면 수확량 조사 들어가야 되겠죠? 이 연근의 지금 상태 좋은 거, 상태 좋은 게 아니죠. 멀쩡한 건 얼만큼 되나? 똑같이 전수하고 표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전수조사는 뭐죠? 싹 긁어모아서 하는 거, 그쵸? 표본은? 표본 구간을 조사하는 거, 그쵸? 비슷한데 또 조금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전수조사는, 물론 밭작물은 뭐, 콩, 팥, 이런 일부 품목,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농지 전체면, 농지 전체를 싹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게 전수. 표본은 농지가 너무 넓으니까 조사 대상 면적 기준으로 해서 표본 뭐 5칸 이렇게 표본 선정해서 조사하는 거.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나 조사 대상 면적의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라고 돼 있어요.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면적.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표본 조사 대상 면적 하면 표본 면적, 이 5개의 면적 이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게 개념이에요, 여러분. 표본 면적은 5개의 면적인 거고요.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면적은 조사 대상 면적을 의미해요. 이 용어가 좀 통일되면 좋겠는데 통일돼서 쓰이질 않거든요. 옥수수인가 어디 보면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또 써 있을 거예요. 아마 별표 7에. 옥수수 맞나요? 네. 어쨌든 우리가 아는 전수와 표본은 그건데 인삼은 또 뭐가 독특하단 거예요.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면적 조사한다? 아니다. 피해 발생한 면적만 조사한다. 그래서 인삼의 수확량은 인삼이 이만큼 손해봤구나. 지금은 없어진 용어지만 손해 비율에 1000제곱미터 중에 200제곱미터 피해봤구나. 피해 면적 비율을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피해 면적만 가서 조사해요. 아니 이만큼만 피해가 있대요. 피해 없는 면적 뭐하러 조사해요? 그쵸? 자, 피해 면적에 가서 그 피해 면적의 인삼을 싹 다 긁어 모아요. 무슨 얘기죠? 지금 이 연근에 이걸 다 지금 긁어 모아도 다 수확해도 되는 멀쩡한 거 다 캐서 조사해도 되는 시기구나. 계약자하고 의논해야 되겠죠? 그럼 전수. 근데 이 연근에 계약자가 이거 지금 캐면 안 돼요. 피해가 있어도 캐면 안 돼요. 그러면 피해 면적 중에 일부만 표본 구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삼의 표본 조사.
농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해 면적을 다 긁어 모은다? 전수. 그 중에 표본을 정한다? 표본. 같은 듯 살짝 다르죠. 피해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자, 피해 칸을 수확한 경우. 계약자가 안 돼요 하면 표본.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은 전수조사 방법으로만 일단 해볼게요. 표본은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200제곱미터 이 중에 이만큼이 피해가 봤대요. 200제곱미터가 피해구나. 저렇게 면적으로 문제 제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칸이에요. 근데 칸 넓이가 2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면적이구나. 칸수 곱하기 칸 넓이 또는 면적 제시될 수 있구나. 200제곱미터의 인삼을 지금 전수조사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계약자가 오케이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그 중에 멀쩡한 게 뭐 몇 킬로그램? 10킬로그램이래요. 그 중에 피해본 거 빼고 멀쩡한 거, 판매 상태인지 말고 아직 6년간 안 됐으니까 그냥 멀쩡한 거 했더니 10킬로그램이래요. 끝. 이게 인삼의 수확량이에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자, 볼까요? 제곱미터당으로. 왜요? 기준 수확량이 제곱미터당으로 기관이 산출해 놨으니까. 전수조사, 제곱미터당, 조사 수확량. 전수조사할 때의 조사 수확량. 총 여기서 캔게 몇 킬로그램? 10킬로그램. 나누기 금차 수확 면적, 이번에 수확한 면적. 또는 칸수 곱하기 칸 넓이.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예요. 조사 방법은. 계산도 이게 다예요. 자, 미보상 감수량. 자, 여기서 여러분이 용어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는 수확량 하면서 조사자를 괄호 쳤잖아요. 수확량 이퀄 조사 수확량. 그쵸? 그리고 평년이 있으면 평년 마이너스 여기에 미보상 비율 이게 미보상 감수량이었잖아요. 그쵸? 똑같은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한 분이 쓰신 책이 아니다 보니 농금원이론서가 인삼은요. 조사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이 친구와 이 결과값을 합쳐서 수확량이라 해요. 인삼의 피해율을 보시면 밑에 보실까요? 연금별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평수미평에만 익숙해지시면 미보상은 없나? 미보상 비율 조사 안 하나? 그게 아니고 얘가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라고요. 용어.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인삼의 수확량은 미보상을 같이 한 얘기구나. 오케이. 산출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사 수확량이 나왔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연금별 지금 0.71이 아까 7일이었나요? 기대됐는데 기준인데 연금별로 지금 조사해봤더니 0.3이래요. 미보상은 어때요? 연금별 기준 수확량. 얘를 묶어서 괄호하면 묶어서 얘를 수확량이라 하는구나. 인삼 피해율.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인삼의 무슨 피해율? 인삼이 이만큼 수확이 감소했구나. 손해봤구나. 인삼 손해 비율. 없어진 용어지만 인식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아까 농지 200제곱미터에만 피해가 봤는데 여기 그냥 평수미평처럼 1.0을 대입하면 항상 전체 농지에 이만큼의 피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사고에도 중첩되고 또는 피해가 없는 면적에 피해가 있는 셈이 되고 안 되니까 반영해주자. 피해 면적 비율. 피해 면적 비율. 그래서 인삼은 두 덩어리 피해율을 여러분 인식하시는 게 좋고요. 나온 값 대입하면 값이자 2차 이상의 사고는 나온 값에서 차감, 기지급 차감. 됐죠? 네.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설명드린 거에 비해서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실제 경작 면적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칸수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싶으면 칸넓이 먼저. 칸넓이, 인삼은 항상 첫 번째 풀이 순서 칸넓이에요. 수입보장 기준 수입부터든
듯이 네, 1.8. 그럼 실제 경작 면적 얼마예요? 네. 근데 인삼은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별표 7인가에 보면 그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재배 면적이라고 해요. 역시 통일이 안 된 용어인 거죠. 180 지금 재배하는구나. 이 정도 재배하는 인삼 농가는 없겠죠. 네. 자, 피해 면적, 근본 수확 면적. 자, 두 번째 여러분 용어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인삼의 수확량은 미보상 합친 말이다. 이거 하고 피해 면적, 근본 수확 면적. 왠지 이게 상통하지 않는 용어 같지 않아요? 피해 면적인데 수확 면적. 여러분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아까 피해가 발생한 면적을 싹 수확한다 그랬잖아요. 전수조사. 근본 2번 수확 면적 이퀄 피해 면적이에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확 안 해요. 이번에 20칸이래요. 그럼 수확 면적은 칸 넓이 곱하니까 36. 벌써 나왔죠? 180 피해 면적분의 36. 물론 이거를 칸수를 그대로 대입을 해도 실제 경작 칸수 분의 근본 수확 칸수를 대입해도 똑같은 비율이 나오지만 공식이 칸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면적으로 해주자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 수확량은 아예 제시가 됐네요. 기준 수확량 제시됐고 미보상 감수량 나오죠. 미보상 비율. 수확량은 합친 것을 수확량이라 하는구나. 피해율, 인삼 손해 비율, 피해 면적 비율. 끝.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손해 비율, 면적 비율은 없어진 용어지만 이렇게 아시는 게 편하다. 네. 실제 경작 500칸. 칸 넓이 아예 제시됐네요. 그럼 실제 경작 면적, 즉 재배 면적 1000제곱미터. 기준 수확량 제시됐어요. 수확한 인삼 중량이 제시됐네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피해 면적에 가서 조사했더니 100kg래잖아요. 피해 면적이 얼마? 120칸 수확한 수, 피해봐서 수확했지? 곱하기 칸 넓이 2. 조사 수확량 나오잖아요. 0.42. 자, 미보상 계산해서 합치면 이게 수확량이구나. 그럼 인삼의 손해 비율 이만큼의 손해. 전체 면적이 아니잖아요. 피해 면적 비율. 이걸 두 개를 반영한 것이 인삼의 최종 수확량이구나. 됐죠? 자,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문제는요. 기본 과정 가셔서 한두 번 풀어보시면 누구나 다 해요. 이것까지 가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까 제가 초록색 칠판으로 잔존보험과 입금액 그 해당 부분, 그 다음에 그 전 부분, 평년 수확량하고 인삼의 수확감소 보장의 개념 차이,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인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 생산비 보장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